사람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원함의 대부분은 명확한 필요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필요는 충족되면 멈추지만 욕망은 충족된 순간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를 분별하지 못할 때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를 끝없이 소모합니다. 우리는 배고픔을 해결한 뒤에도 더 맛있는 것을 찾고 안전해진 뒤에도 더 완벽한 안정을 갈망하며 이미 충분히 살아 있음에도 더 확실한 의미를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마음을 밀어붙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곧 자신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흔들리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무엇을 원하지 않게 되는 순간 삶이 비어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삶이 욕망에 의해 유지된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삶은 욕망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마음이 무엇을 원하지 않아도 하루는 흘러가고 몸은 움직이며 숨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상태를 공백으로 오해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특별한 감정이 없는 하루를 의미 없는 상태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무언가를 덧붙이려 합니다. 목표, 계획, 비교, 기대를 끊임없이 추가하며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채운 마음은 오히려 더 쉽게 지칩니다. 채움이 많을수록 유지해야 할 긴장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강할수록 현재는 늘 임시적인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밀려나고 삶은 도착하지 않는 목적지를 향한 이동처럼 느껴집니다. 이 구조 속에서 인간은 좀처럼 쉴 수 없습니다. 쉬는 시간마저 회복을 위한 준비 단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쉼 속에서도 다음을 계산합니다.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조차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취는 곧 기준이 되고 기준은 다시 욕망을 낳습니다. 만족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안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지,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욕망은 기쁨마저 긴장의 한 형태로 바꾸어 버립니다. 미교는 이 구조를 더욱 강화합니다. 타인의 속도와 위치는 나의 현재를 끊임없이 상대화합니다. 얼마 전까지 충분하다고 느꼈던 상태도 누군가의 모습 하나로 인해 갑자기 모자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욕망을 정당화하는 가장 손쉬운 도구입니다. 더 원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을 만들어내며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기대 또한 고통의 중요한 근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 변화가 반드시 평온으로 이어질 것이라 상상합니다. 그러나 삶은 그 기대를 정확히 맞춰주지 않습니다. 작은 어긋남에도 마음은 실망하고 기대는 만족을 돕기보다 실망의 조건이 됩니다. 기대가 클수록 현재는 늘 부족해집니다. 이쯤에서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더 강하게 원하며 계속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욕망의 강도를 조금 낮출 것인가? 그러나 덜 원하겠다는 선택은 종종 패배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겠다는 말이 삶에서 물러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덜 원하기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욕망을 없애려는 시도가 아니라
욕망을 삶의 중심에서 한 발 비켜 세우는 결정입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그 짧은 지연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선택의 여지를 얻게 됩니다. 욕망을 줄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낯선 감각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향해 달리지 않아도 되는 순간, 마음은 허공에 놓인 듯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 불안은 공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늘 움직이던 의지가 잠시 멈추었을 때 생기는 어색함에 가깝습니다. 이 어색함을 급히 채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정적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 정적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기대로 마음을 채워왔는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고요는 무언가를 더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합니다. 사소한 감각, 평범한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들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공백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생각의 움직임도 달라집니다. 생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생각에 끝까지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이 느슨해지면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들과도 함께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고통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고통 위에 해석이 덧붙여지고 그 해석 위에 불안이 겹겹이 쌓이며 고통이 증폭되었습니다. 이제는 고통이 고통으로만 남습니다. 불필요한 상상이 줄어들면서 고통은 이전보다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고통은 의외로 견딜만 합니다. 그것은 오래 머물지 않고 스스로의 크기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반면 욕망이 만들어낸 고통은 늘 미래를 끌어당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떡할지, 더 나빠지면 어쩔지 질문하며 현재의 고통을 몇 배로 키웁니다. 덜 원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질문을 덜 던지는 일입니다. 이 변화는 삶을 훨씬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모든 날이 의미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선택이 옳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잠시 멈춰도 괜찮다는 감각은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타인에게는 허용하는 많은 것들을 자신에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하며, 더 단단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 요구의 상당 부분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더 나은 나여야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나 덜 원하기 시작하면 이 믿음도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지금의 나로도 견딜 수 있다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만족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부족한 점을 부정하지도 과장하지도 않게 됩니다. 욕망이 줄어든 삶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성과도 화려하지 않고 감정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눈에는 정체된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마음이 덜 마모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버티기 위해 필요한 힘이 이전보다 적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욕망으로 밀어붙인 삶은 빠르지만 쉽게 지치고, 절제로 조율된 삶은 느리지만 오래 갑니다. 덜 원해도 괜찮다는 확신은 바로 이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삶을 끝까지 견디기 위한 태도로서의 절제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처럼 간절히 원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불안이 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전보다 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덜 원한다는 것은 열정을 잃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는 일입니다. 삶은 덜 바라며도 계속됩니다. 숨은 이어지고 하루는 지나가며 마음은 스스로를 지탱합니다.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세상을 대하는 마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다면 고통은 이전보다 조용해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욕망 하나만 내려놓아도 괜찮겠습니다. 그 내려놓음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긴 사유의 여정은 이미 목적지에 닿아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욕망은 낮과는 다른 얼굴로 돌아옵니다. 낮 동안에는 해야 할 일과 비교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욕망이 밤이 되면 조용한 질문의 형태로 고개를 듭니다. 이대로 괜찮은지, 더 나은 삶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멈춰 있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 소리가 크지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침묵 속에서 반복되며 마음을 서서히 흔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다시 욕망의 손을 잡습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내일을 설계하며 스스로를 다시 긴장 상태로 밀어넣습니다.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감각이 불안보다 덜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종종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피로로 이어집니다. 마음은 쉬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맞이합니다. 덜 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밤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으로 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붙잡지 않고 불안이 스치면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상태가 지나가도록 두는 연습을 합니다. 이 연습은 서툴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조금 덜 조급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욕망은 파도처럼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파도가 올 때마다 휩쓸려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파도가 곧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는 파도가 나를 스쳐 지나가는 현상으로 느껴집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감각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욕망의 성질도 변합니다. 젊은 시절의 욕망이 확장과 증명을 향해 있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욕망은 유지와 방어의 형태를 띱니다. 잃지 않으려는 마음,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이 시기의 욕망은 더욱 조용하지만 더욱 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절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덜 원한다는 것은 늙어감에 대한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늙어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남아있는 삶을 과도한 기대 없이 살아가는 선택입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현재는 덜 왜곡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미래를 위한 준비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삶이 됩니다. 사람은 종종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기승전결이 분명한 이야기, 의미가 선명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대부분 서사적이지 않습니다. 반복과 중단, 사소함과 지루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욕망은 이 삶을 억지로 이야기로 만들려 하지만 절제는 삶을 삶 그대로 두는 태도입니다. 삶을 그대로 두기 시작하면 감정도 조금씩 단순해집니다. 큰 기쁨을 기대하지 않는 대신 큰 실망도 줄어듭니다. 감정의 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삶이 무미건조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머물 속에서 마음은 자신을 회복합니다. 덜 원해도 괜찮다는 확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수없이 흔들리고 다시 욕망에 붙잡히고 그럼에도 다시 거리를 두려는 시도 속에서 서서히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단단하지만 과시적이지 않습니다. 남에게 증명할 필요도 스스로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를 덜 아프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은 계속 일어나고 마음은 종종 흔들립니다. 그러나 절제가 자리 잡은 마음은 그 흔들림을 전부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흔들림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떤 불안은 지나가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알은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결국 덜 원하며 산다는 것은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줄이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모든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으며 모든 순간을 의미화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 속에서 삶은 조금 더 숨 쉴 공간을 얻습니다. 오늘도 욕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도 새로운 기대와 불안이 고개를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전보다 조금 덜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마음은 그만큼 덜 상처 입습니다. 덜 원해도 괜찮다는 확신은 바로 이 반복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욕망의 크기와 무관하게 이어집니다. 수숨은 오늘도 들어오고 나가며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의 무게를 조금 조절하는 것뿐입니다. 그 조절이 가능해지는 순간 고통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은 비로소 오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